여러분, 만약에 AI 반도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기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로체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바로 그런 숨겨진 보석일지도 모릅니다. AI 시대 핵심이 될 이 기업의 잠재력,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AI 반도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을 넘어서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꿀 다음 게임 체인저는 대체 뭘까요? 네, 정답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. 그걸 뛰어넘어서 AI 반도체 성능을 정말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소재인 거죠. 말 그대로 미래 반도체 기술의 열쇠를 쥔 셈입니다. 그러면 이 엄청난 유리기판 혁명, 그 한가운데 있는 회사는 대체 어디일까요? 네,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기업, 미래 반도체의 숨은 강자, 로체 시스템즈입니다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. 이 로체 시스템즈라는 회사 뭐 하는 곳이냐면요. 무려 30년 넘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 딱 이 한 우물만 파온 진짜 기술장인 같은 곳이에요.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비접촉 레이저 커팅 기술. 이게 완전 대박이었죠. 업계 판도를 바꿔버렸으니까요. 이걸로 삼성 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가 된 거고요. 게다가 지분 구조도 꽤 안정적이라서 이것도 믿음을 더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야겠죠. 로체 시스템즈의 미래.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로서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 말이에요. 이 회사를 앞으로 쭉쭉 끌고 갈 세 가지 성장 엔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성장 엔진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. 첫 번째,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는 거.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OLED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.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HBM 반도체 있잖아요. 그 후공정 수요가 터지고 있는데 그걸 꽉 잡는 겁니다. 이 세 개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한번 보시죠. 기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게임 체인저. 와, 이 한 문장이 다 설명해 주네요. 유리기판이라는 게 그냥 소재 하나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. 아예 반도체 산업의 판을 새로 짜는 그런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가 바로 그 태풍의 눈에 있다는 거고요. 아니 그럼 로체 시스템즈의 기술력이 대체 어느 정도냐?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당장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어요. 이걸로 이미 기술력은 끝난 거죠. 여러분 유리를요. 아주 미세한 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자르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. 근데 로체 시스템즈는 2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로 이걸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30년이면 이 시장이 37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. 그 거대한 시장의 선두에 서 있다는 뜻이죠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? 와, 이거 진짜 대박이네.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? 그런데요, 잠깐만요. 항상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. 모든 투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.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. 이제부터는 그 반대편,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어쩌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. 로체 시스템즈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위험,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위험 신호들 하나씩 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.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. 내부 문제, 그리고 외부 문제. 자,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B2, 그러니까 신용거래를 너무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. 이게 왜 위험하냐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빚내서 산 물량들이 강제로 팔려 나오거든요. 이걸 반대매매라고 하죠. 그럼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.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. 외부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건데 결국 고객사, 예를 들면 삼성이 투자를 줄이면 실적이 바로 꺾이는 구조라는 거, 그리고 경쟁이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자, 그럼 가장 조심해야 할 핵심 리스크 딱 세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B2 물량, 이게 주가 하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. 둘째, 유리기판, 좋죠. 기대감 엄청 높아요. 근데 아직 수주 잭팟이 공식적으로 터진 건 아니잖아요? 그래서 실적이 언제부터 좋아질지 불확실하다는 점. 마지막으로 삼성 같은 큰손 고객사 한두 곳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. 이들이 계획을 바꾸면 실적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.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실제로 최근 재무제표를 까봐도 몇 가지 경고등이 켜져 있어요.
예전에는 영업이익률이 18%도 넘었는데 이게 최근에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졌거든요. 그리고 이런 수주 기반 산업은 프로젝트가 혹시라도 지연되면 그게 다 재고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고요. 그리고 신기술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지 일회성 연구개발 비용이 확 늘어서 단기적으로 이익이 줄어든 부분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기회 요인도 봤고 리스크도 다 체크했죠?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죠.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?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,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목표 주가에 대한 분석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최종 전략을 짜기 전에 강점과 약점을 딱 한눈에 정리하고 가죠. 강점은 뭐니 해도 아무도 못 따라오는 유리 깊은 기술력, 그리고 OLED와 HBM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, 이건 정말 강력하죠. 반면에 약점은 아까 말한 개인 B2 물량 때문에 수급이 좀 불안하고 실적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종목이라는 점도 있죠. 이 강점과 약점 사이에서 우리가 줄다기를 잘 해야 합니다. 자료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최악의 시나리오. 만약에 고객사가 갑자기 투자를 확 줄여버린다? 그러면 주가는 8,000원 아래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바닥이라고 보는 거고요. 두 번째, 중립적인 시나리오. 실적이 그냥 지금처럼 서서히 회복된다면 한 12,000원에서 14,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. 유리 깊은 대규모 수주가 빵 터진다. 그러면 주가는 18,000원을 넘어서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럼 이제 실전 전략 들어갑니다. 제일 중요한 원칙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. 절대 한 방에 사지 말 것. 철저하게 나눠서 사야 합니다. 지금 가격대 근처인 9,000원에서 1만 원 사이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부담 없는 수준인 13,000원 정도로 잡고요. 여기서 한번 수익을 챙기는 거죠. 만약 유리기판 모멘텀이 진짜 붙는다, 그러면 2차 목표가는 18,000원 이상까지 길게 보는 겁니다. 하지만 이건 꼭 지켜주세요. 만약 주가가 8,000원 밑으로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, 그때는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. 정리하자면 로체 시스템즈는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파도 너머에는 AI 시대의 판도를 바꿀 유리기판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기다리고 있죠. 과연 이 회사는 지금의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고 우리 시장이 그토록 기다려온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